안녕하세요. 네, 요즘 제 주변에서도 손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항상 문제인데요. 이제 엎드려 앉거나 정면에서 볼 때도 핸드폰을 다 꺾어서 만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손목도 많이 쓰기 때문에 손목 통증이 다양하게 있어요. 예,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엄지 부위에 발생하는 뒷게르뱅 병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손목 교차 증후군이라고 두 번째 손등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뼈가 척골이라고 하는데 척골뼈가 충돌해서 발생하는 척골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손목의 통증은 크게 관절 내의 병변과 관절 밖, 힘줄과 관련된 질병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힘줄 관련이라는 것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니까 근육이 과긴장돼서 아플 수가 있을 거고요. 힘줄은 뼈에 부착을 하거든요. 부착부 부분이 당겨지면서 거기 염증이 생겨서 아플 수가 있고요. 근육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지나가면서 교차되는 부분이 자꾸 마찰이 생겨서 아플 수가 있고요. 그 근육 힘줄을 제자리에 고정해주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염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아플 수가 있고요. 관절 내의 병변이라고 하면 우리 손목은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손목뼈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척골이라는 뼈가 남들보다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튀어나오면 내가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긁어먹겠죠. 긁으면 여기에서 염증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골연화증도 생기고 여기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복합체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돌리면 단단하게 원위부가 묶여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닳아서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이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막 주변에 물혹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뒷게르뱅 힘줄염 같은 경우는 이 엄지를 들어 올리고 엄지를 벌리는 힘줄이 이 손목 쪽으로 지나가거든요. 이 힘줄을 많이 쓰게 되면서 이 힘줄을 싸고 있는 인대와 마찰이 생겨서 이 손목을 따라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지 쪽으로 통증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이 힘줄을 따라서 엄지 손가락 자체에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 전완부까지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제 혼자 테스트하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주먹을 쥔 상태에서 척측으로 손목을 구부렸을 때 이 손목의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손목 교차 증후군은 여기 손등에서 보면 이제 엄지 손가락 이제 올리는 근육과 두 번째 손가락 올리는 근육이 해부학적으로 겹쳐지게 됩니다. 이제 겹쳐지게 된다는 거는 그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잘못 움직이게 되면 마찰이라든지 염증이 잘 생기는 거죠. 보통은 손을 신전할 때라든지 이렇게 꺾을 때 여기 부위에 자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힘줄염은 기본적으로 과사용으로서 생기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좀 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세요.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제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일상생활 할 때, 일할 때는 쓰시더라도 일상생활 할 때는 좀 줄이세요 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일을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근위부에 있는 근육 부분을 많이 늘려놓으면 원위부에서의 움직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서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해질 수가 있어요. 이 힘줄염이라는 게 많이 써서도 생길 수가 있지만, 장시간 같은 자세로 반복해서 사용할 때도 힘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이사이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가 제일 빠른 건 주사입니다. 먹는 약을 소염제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초음파를 보고 정확하게 물이 차고 원인이 염증이 있는 부분에다가 약을 쏴주면 확 좋아집니다. 중요한 거는 확 좋아지게 한 다음에 재발을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재발 안 하는 법으로 조금 아껴 쓰고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조금만 아프면 바로 와서 충격파를 받으시라고 해요. 충격파로서 근육을 풀어주고 염증을 없애면 주사로까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척골 충돌 증후군은 손목에 있는 척골이 쉽게 얘기하면 부딪히면서 생기는 통증을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척골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는 척골이 선천적으로 긴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뼈가 요골보다 길기 때문에 손목을 움직일 때 더 자주 이 월상골이나 이 손등에 있는 뼈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렸을 때 외상이나 성장판 손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골 성장이 늦어지면서 척골이 길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척골을 둘러싸고 있는 삼각섬유 연골이라든지 인대가 약해진 경우 이 척골을 잘 잡아주지 못해서 이 척골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보태자면 할머니들 골다공증성 골절로서 요골골절이 많이 생기거든요. 넘어지면서 짚어서. 그럼 요골이 단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꾸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요. 충돌을 하면 그 충돌하는 부분에 뼈가 자꾸 마모가 되기 때문에 골연화증이 생기고 뼈에 물혹, 낭종 같은 게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 요골과 척골을 잡아주는 삼각 섬유 연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디스크가 허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디스크가 있거든요. 그게 자꾸 마모가 되면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는 돌릴 수가 없어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통증이 좀 생긴다라고 하면 조기에 예방해서 많이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우리 환자분들 중에 난 여기가 좀 더 튀어나왔어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보는 거예요. 이게 척골이라는 뼈의 일부분인데 여기를 눌렀을 때 이 주변이 아프다,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마주 잡습니다. 손을 이렇게 마주 잡아요. 마주 잡은 다음에 정상 괜찮은 쪽에서 아픈 쪽을 척골 쪽, 이쪽으로 한번 비틀어 보는 거예요. 탁탁 쳐보면 자지러지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걱정을 해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내원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실제로 척골이라는 뼈가 요골보다 긴지를 체크를 하는 게 먼저고요. 주사치를 우리가 흔히 해요. 근데 그 주사치를 받으면서 여기에 물감을 타가지고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관절 조영술이라는 게. 이 안에 물감을 넣게 되면 이 물감이 밑으로 새는지를 봐요. 구멍이 난 거겠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서 진행된 병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척골 충돌 증후군은 병이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손목에 있어서는 중립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팔꿈치를 이 상태로 둔 상태에서 손목을 한번 돌려보세요. 반대로 돌려보세요. 손목이 뭔가 조이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가운데로 엄지 따봉 한번 해보세요. 이 자세에 있을 때 손목이 제일 편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중립 자세를 해야 됩니다. 엄지 따봉 자세 유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척골이랑 손목뼈가 충돌하지 않으려면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돌리는 걸 많이 안 하셔야 돼요. 돌리면 척골과 요골 사이에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바른 생활 자세만 신경 쓰시면 우리가 무서운 수술 같은 거는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손목에 대해서 알아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